지금 이 시기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 교통 이슈.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4시간을 운전하면 30분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는 그 졸음운전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졸음운전 사고 대책 무엇이 문제인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장거리 운행 관련 운전자 휴식이 이 법제화가 예상이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씀처럼 그 4시간 이상을 연속 운행한 운전자는요, 최소 30분간의 휴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핵심이고, 네. 피로가 졸음운전의 원인이라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 자동차 불법 등록과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또 화물 운송 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 행정처분 기준 강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24일까지 40일간이겠고요. 네. 12월 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 운전자에게 휴게 시간 확보 의무라는 또 하나의 그 새로운 책임이 주어지는 셈이 됩니다. 네. 휴식이 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이거 살짝 또 부담도 되고 혹시 예외는 없나요? 네,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로 명시가 돼 있으니 운전자 아니보다는 2차 사고 위험을 방지한다는 의미 비중이 더 크지 않나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천재지변과 교통사고 같은 특별 상황에만 국한돼 있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의 일부 또는 30일간 정지, 그리고 두 번째는 60일, 세 번째 적발은 90일 또는 6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에 과징금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네, 아주 강력하군요. 네네. 이 올해 말 시행도 좋지만 4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그 휴식 확인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궁금해요. 네, 한마디로 자율 의존도에 의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최종호 제2차관도 이 제도에 적용받는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과 운수 종사자 안전교육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상주구 교통안전교육센터 체험 간담회에서 만난 그 버스와 화물차 등 운송사업 단체장에게 승무에 부족한 그런 사람을 사전에 확인을 해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험한하게 잃어버리는 그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교통안전 역량을 당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 이런 협조 요청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요. 위반사항 단속은 이미 사업용차에 의무 장착되어 있는 운행 기록기 하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작동이 안 되는 운행 기록계가 이 수리 불가라서 전량 교체될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운행기록계에 대한 사전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인증이 아닌 확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아예 인증 자체가 없었다는 해명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허. 결국 생산업체들의 먹튀 현상과 피해는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과 허울 좋은 명분에서 비롯된 허점 악용의 산물이 된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보급된 운행장치들이 시작부터 무용지물인 천덕꾸러기가 됐었죠. 네.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 먹통이 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차 소유자들은 다시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됐지만 이제 또 그 차선 이탈과 차간거리 경고장치 지원 보급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 정밀도 높은 레이저가 아닌 영상으로 앞차를 감지하고 차선을 판단하는 기능은 음영 오류와 오차 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실험과 확인은 정말 중요하겠고요. 때문에 반드시 선 검증하고 평가해서 보증하는 인증 제도는 필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운행 기록계의 그 안전 정밀도 검증과 인증보다 보급이 앞서가는 듯하네요. 맞습니다. 실험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인증이 아닌 확인 차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동장치라든가 차선 이탈 방치죠. 그리고 또 완벽하지 않다는 뜻인 그 보조장치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전례를 받는 것 같아 걱정스럽고, 게다가 최근 3년간 발생된 175건의 고속도로 사고 원인은 화물차의 고질적 폐습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밤새 달리는 화물차 기사들에게 30분간 휴식 의무는 원천 대책과 거리가 멀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결국 불평만 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900km 운행에 따른
지정체 현상이 이 자체가 그 화주와의 마찰이 되고 네. 또 연료비와 통행료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험한 밤샘 운전을 한다는 것이 그쪽 운전자들의 말씀입니다. 네, 위험한 밤샘 운전. 네. 이 밤샘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졸음이 오는데 졸음 운전 원인인 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대형차 운행은 통행료 50% 할인이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관광버스 역시 졸음 운행 마찬가지겠죠? 네, 제철 장사 놓치면 경영 악화 받는 게 관광버스 현실이니 네. 성수기 졸음사고 위험지수는 화물차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퇴근 없는 버스 속 쪽잠이 5시간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봉평터널 41명 사상자를 낸 참상을 빚은 바도 있겠고요. 네. 주말과 야간 수당도 없고 도로변 불법 주차 벌금까지 내는 이런 부담도 큰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하이패스 과속 통과 사고도 아주 위험한데요. 2010년 9월 경찰청장 고시로 시속 30km 이하 속도가 정해졌지만 평균 속도는 49.8km이고요. 2배 이상인 66km 속도가 무려 85%나 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거의 단속당하지 않는 현실이라 최근 5년간 198건의 하이패스 차로 사고가 발생됐고 5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배 교통위원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